저는 연애 10년 하고 결혼 5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오랜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이제 서로 많이 잘 아니까 싸움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다툼이 잦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서로가 행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좀 현명한 싸움 방법이 저 궁금해요. 그걸 중한테 물으면 어떡해. 내가 자기한테 물어봐야지. 자기가 전공이잖아. 몇 년 결혼해서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연애는 10년, 결혼은 이제 5개월 됐어요. 10년 연애해가지고 5개월 만에 지금 벌써 싸우고 있다고? 10년 동안 상대에 대해서 뭘 알았어요? 10년 정도 연애하면서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거 잘 몰랐어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또 이제 각각이 서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게 주로? 생각했던 거하고 살아보니 다른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저는 무슨 약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랑은 너는 좀 엄격하다, 좀 이렇게 두루두루 이게 좀 유야무야 넘어가면 되는데 항상 그거를 좀 싸움을 건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정확하게 한다 이거죠? 네,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약속한 건 지켜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제 또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약속해놓고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안 지키고 두리뭉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신랑은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 깐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반대. 신랑은 둥글둥글 둥글둥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약속한 건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의 혼자만 생각은 부부라면 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저의 또 막 이상향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봐야 내가 두리뭉실하게 해야 될지 깐깐하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신랑이 어쩌다 이제 동창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시간 약속 때문에 귀가 시간 때문에 살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동창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또 저번에도 그렇게 싸웠는데 왜 또 이번에도 그러느냐. 신랑은 아니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거 너는 꼭 싸움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 알았어. 아이고 내가 참 시집 장가 안 가기를 잘했지. 아유 속 터져. 자, 이 여자분의 얘기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분, 자기 의견, 그냥 조언이라기보다 자,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 중에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자, 얼른 손 들어봐요. 이런 경우에 어떤 남자 입장에서 어떻다 하는 걸 얘기 한번 해봐요. 이 좁은 동네라서 얘기를 자유롭게 안 하네. 나 혼자 계속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기들도 얘기 좀 하는 게 좋지. 자, 얘기 빨리 해봐요. 자, 저기 마이크 주세요. 뭐 조언은 아니고 이제 제가 신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외박을 했습니다. 네. 예, 술을 먹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할 자신이 없어갖고 차 안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왔는데 그냥 뭐 저는 평상시대로 여보 저 왔어요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기가 막히답니다. 그게. 외박까지 하고 술도 먹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럼 내가 그때 전주에서 술을 먹었는데요. 정읍에 사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 대리기사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택시를 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한테 음주운전을 하라는 거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녁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술을 안 먹고 내가 차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전화기가 없었어요? 있었죠. 전화 안 하고 뭐 했어요? 예? 전화 안 하고 뭐 했어요? 전화했죠. 아, 술을 먹어가 이래 이 상태로 운전을 못 한다. 그래 자고 간다. 전화를 했나? 얘기 들어보니 안 한 것 같구만은. 내가 전화했어? 전화 안 했답니다. 그 자기 할 말 말할 자격이 없다. 예. 아니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에이, 그 조언이 안 된다. 예. 아니 술 먹고 밤에 저녁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전화도 안 해주고 아침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왔어. 그 어느 여자 가만히 있겠어? 자기가 뭐 어디 가자고 왔는지 여자가 어떻게 알아?
아, 저는 이제 신뢰는 있죠. 제가 아니 저를 그렇게 못 믿으면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죠. 남자라는 게 저렇다니까. 아니 근데 제가 평상시에 신뢰를 주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래 신뢰를 네. 줬는데 왜 여자가 그 짜증을 내겠어? 아이고 여보 들어오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안 그래도 걱정했어요. 이래 나오더나? 처음에는 그냥 웃더라고요. 위풍당당 기고만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지하게는 아니고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네, 다음부터는 술이 많이 꽐라가 돼도 전화는 꼭 하마. 예, 못 갈 상황이면 그렇게 그래,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저 인간보다 나아야 안 나아야? 훨씬 나아요.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위안이 확 되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 마이크 또 딴 사람 이런 경우에 어땠으면 좋겠다. 예, 여기 여자분. 혹시 남편분이 약속하고 12시를 넘어서 오나요? 그날은 그랬어요. 몇 시에 약속했는데 몇 시에 들어왔어요? 12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12시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가려고 하는데 왜 화를 내냐. 이제 1시간이면 도착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시간. 아니,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많이 늦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나 화낼 필요가 없어요. 여보 잘 갔다 와. 새벽 3시 전에 들어와. 출근하기 전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술을 마시다 보면 대화가 재밌고 그 자리가 즐겁다 보면 가고 싶은데 기다리는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마누라 매일 집에서 기다려. 남편도 매일 집에서 기다리거든요. 그럼 가서 보면 되는데 어쩌다 만나는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을 꼭 그렇게 몇 시까지 들어와 하고 그러면 저는 더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하나의 예고요. 싸움의 예고. 저는 전반적으로 약속 같은 문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편과 내 약속 중에 꼭 지켜야 하는 뭐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자라든지 뭐 가족 간에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어떤 서로 상대적이고 꼭 지켜야 될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싸움에 제가 결혼 25년 차인데요. 싸우면 손해는 싸움을 건 나에게 온다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나의 마음 괴롭혀가며 기다려가며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생산적인 다른 일을 한다면 저 인간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를걸요? 그렇게 너무 조언을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 그냥. 근데 자기 남편이 친구들로부터 좋은 친구로 인식되는 게 나아요. 에이, 저 자식 저거, 에이, 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좀 문제아 취급을 받는 게 나아요. 좋은 친구. 그러면 친구하고 같이 술 먹다가 나 집에 가야 된다. 왜? 마누라가 약속을 해놨어. 이러면 남자친구들이 아이고 그래 그럼 얼른 가라 이럴까? 웃기고 왔네 이 자식. 뭐 장가면 니만 갔나? 나는 장가 안 간 줄 아나? 이런 식으로 할까? 후자로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갚버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뒤통수에 대놓고 저 자식 저거 여자한테 꽉 잡혀가지고 에이그 저 자식 저거 젊을 때 안 저렇더리지 장가가 뒤 아가 변했네 이런 식으로 쑥덕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정리하고 자기는 12시까지 안 왔다고 시비하지만은 남편은 2차 3차 갈 거를 겨우 2차에 썼대요. 껌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들어와서 지는 잘한다고 왔는데 왜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돼요. 제가 좀 그런 거 뭐냐면 저의 행동은 제지를 하거든요. 저의 행동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같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신랑은 저한테는 좀 엄격한 분에 반해서 본인의 행동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질문하신 분도 그렇잖아. 제3자가 들어오면 저 사람은 왜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저건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람은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다 누가 기준이다? 본인이 기준인가요? 본인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깃발을 기준하는 깃발을 자기가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뭐다? 자기가 왼쪽으로 간지 오른쪽으로 간지 본인이 알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여기 기준이 이 탁자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오른쪽으로 왔거나 저희가 왼쪽으로 왔거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깃발을 자기가 쥐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구석에 가도 자기가 뭐다? 중심이고 저쪽 구석에 가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라. 그래야 이 세상을 공평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인류의 스승인 붓다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항상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좀 앞에 가고 부인이 뒤에 오면 뭐라 그래요? 뭐 하나 꿈쩍거리고 이러죠. 빨리 안 오고 이래요. 그 부인이 앞에 가고 자기가 뒤에 가면서 부인이 여보 빨리 안 오고 뭐해요? 이러면 뭘 그래 서둘러 이러잖아요. 뒤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뭐라 한다? 서두른다 그러고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보고 뭐란다? 꿈적댄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달라요. 용어 자체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예를 들면 12시에 오세요 했는데 남편이 12시 하나 간시에 왔다 하면 물어봐야지. 우리 착한 남편이 나하고 왜 약속을 어겼을까 궁금 안 하나? 이게 또 약속 어기구나 이러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하고 약속을 어겼을까?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래 물어보면 친구하고 만나 얘기하다 늦었어. 그래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아내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물론 당신하고 약속이 좋긴 하지만은 오래간 만난 친구라고 오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이렇게 대화를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지지 말고 그 따지더라도 어떻게 따져야 된다? 대화로. 그러니까 유머스럽게 따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냥 왜 12시에 해놓고 12시 안 와? 그러는데 12시 기준은 내 기준이지. 그죠? 근데 남편,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요. 변호사님이신데 부인도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이 부인 불만이 뭐냐? 남편이 다 좋은데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술만 먹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술 먹고 부인 얘기는 거야. 안 들어오든지 숫째 꼭 새벽 4시 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하느냐.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불 못해가 이 기사가 배를 눌려가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택시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얘기가 나한테 이래. 그래 늦게 들어오는 건 좋다. 술 먹고 들어오는 건 좋다. 그러려면 숫째 아침에 들어오라 이거야. 그럼 나라도 잠을 좀 잘 거 아니냐. 이해가 돼요? 근데 난 이 남자하고 상담을 해봤어. 이 변호사하고.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술을 먹고 하더라도 내가 내 부인한테 한 가지 약속은 지키겠다고 자기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리 술을 2차, 3차, 4차까지 먹더라도 팬티 벗는 데는 안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리 술을 먹더라도 늦게든 말든 집에는 들어간다. 이걸 자기가 부인한테 자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결혼할 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나름대로 약속을 지킨다고 어때요? 3차까지 갔다가 4차 팬티 벗는 데는 안 가고 어디로 왔다? 뿌리치고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출근한다고 하고 집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라도 그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있나 못한다고 하고 있나?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볼 때는 술 먹는 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숫째 들어오지를 말지 왜 남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이렇게 견해가 서로 달라. 그러니 서로 성격이 다르다. 같이 살아보면 음식 간 때문에 맛이 두 사람 혀맛이 같아요, 달라요? 아내가 이렇게 간을 딱 맞춰가 줬는데 남편이 싱겁다고 이것도 간이라고 맞췄나 그러지. 그럼 아내가 다시 먹어봐요. 뭐? 왜? 이러고 딱 먹어보니 딱 맞는데? 이러죠. 이렇게 전부 달라 같이 살면. 그러니까 남편은 옷을 벗어가 목욕탕 들어갈 때 아무데나 던져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내는 들어갈 때도 그걸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고, 남자는 수건, 이게 젖은 수건을 놔놨다 마르면 또 닦는 스타일이 있고, 아내는 젖은 거 또 닦는다고 어때요? 저기 빨래통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이런 소소한 걸 갖고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100가지 1000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걸레질하는 거, 빗자루질하는 거, 밥 맛보고 다 간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의 결혼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하고 남편의 얼굴이 다르듯이 둘이는 이런 취향이나 취미나 믿음이나 가치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걸 늘 인정해야 돼. 근데 틀렸다가 아니고 뭐다? 다르다. 옳고 그런 것은 없다, 부처님. 아시겠어요? 옳고 그런 것이 없고 두 사람이 뭐 하다고? 다르다. 다를 뿐이다. 아, 우리 남편 나보다 조금 짜게 먹구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간장을 항상 두든지, 안 그러면 남편 입맛에 맞추고 나는 뭐다? 뜨거운 물 끓여가 고기에다 조금 부어 먹든지. 아시겠어요? 남편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가면 그냥 두든지, 안 그러면 내가 접어두든지. 이렇게 남편이 젖은 수건을 쓰면 그냥 두든지, 안 그러면 내가 얼른 갈아주든지. 그걸 갖고 왜 썼던 거 또 썼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딱 맞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맞춰가면서 사는 것, 그게 결혼 생활이다. 어떻게? 못 맞추겠으면 이혼하고 저한테로 오세요.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래요. 스님은 그럼 맞추겠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난 못 맞춰. 그럼 왜 우리 보고 맞춰라 그래요? 너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 보면 대승불교에 비구보다 더 높은 게 뭐다?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같이 살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높은 도요. 그러니까 그 살면서 못 맞추겠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 낮은 도로 내려오셔야 돼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능히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하고? 머리 기르고 나가시고. 우리 같이 도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로 오세요. 알았죠? 자기는 어떻게 살아볼래요? 둘이가 한번 살아보고 안 되거든 오세요. 남편 나무래지 말고 내가 도력이 안 되구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저한테 오면 돼요.